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여기는 망명방송입니다. 오늘은 이 방송이 시작되고 아마 처음일 겁니다. 조국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 보겠습니다. 사실 조국 말고도 할 얘기는 요즘 너무 많습니다. 무너진 경제 얘기가 지금은 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조국이 아닌 또 다른 조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2월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트럼프처럼 자신을 자주 노출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트윗에 말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트윗을 날리죠. 새벽 잠자리에서도 트윗에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백악관 뜰이든 자신의 골프장이든 정연경 아니든 어디서든 그는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백악관 대변인은 아마도 국무부나 국방부 대변인보다도 할 일이 적을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트윗으로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가 깜짝 놀랐죠. 미국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안에서도 매파에 속했던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철군은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한 명의 매파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트럼프가 해고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 없어지자 트럼프는 지난 6일이죠. 시리아 철군을 다시 밝힙니다. 트럼프는 철군 이후로 또 막대한 비용 타령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곳에서 싸울 것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치안 유지로 무려 8조 달러를 썼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이렇습니다. 중동에 개입한 것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면서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추진하겠지만 미국은 그 작전에 지원도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뉴스는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외신의 헤드라인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돈 때문에 발을 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사건이었으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터키는 9일, 그래 사흘 뒤죠. 9일 국경을 넘어서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포격과 폭격을 했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잠잠하던 중동에 또 다른 살육 전쟁을 부른 겁니다. 외신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먼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은 트럼프가 시리아 철군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 코멘트입니다. 터키가 선을 넘는다면 경제를 파괴해버리겠다. 그 경고가 과연 먹혀들었을까요? 스티븐 머누신 재무장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경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트럼프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발언들은 군대 대신 경제적 압박으로 터키를 징벌한다는 것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면피용 발언으로 들렸죠.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터키는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다음 달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미를 공식 발표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세계가 일제히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돈만이 문제될 뿐이다. 그는 돈 때문에 혈맹인 쿠르드족을 배신했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매체들이 트럼프를 돈 때문에 의리를 저버린 배신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렇게 굵은 제목으로 뽑은 신문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미 의회도 트럼프의 배신을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쿠르드족 민병대죠. YPG는 그동안 미군을 도와서 극단적 이슬람 세력인 IS 소탕 작전을 펼쳐왔죠. 그 기간 전사자만 11,000명을 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돈 때문에 혈맹을 벌인 셈이 됐습니다. 적어도 4천만 명이 된다는 쿠르드족은 터키와 시리아, 이란, 이라크 북부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나라가 없는 최대의 민족이라고 하는군요. 미국은 순위파 IS를 공격하기 위해서 쿠르드족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쿠르드 민병대를 직접 훈련시키고 그리고 무기를 공급하고 돈까지 줘서 최전선에서 IS와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지원이 점점 약해지더니 이제 돈 아깝다면서 미국이 발을 빼겠다고 나온 겁니다. 트럼프는 차기 대선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지금은 그들을 고향으로 데려올 때다. 참 감성적인 선거 전략이죠.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쿠르드족의 생사 문제는 전혀 관심 밖이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언론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 동맹의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 앞으로 동맹 구축이 어렵지 않겠느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9일 있었던 트럼프의 대답은 아주 놀랄만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동맹은 아주 쉽다. 어제 아침 동아일보 사실전북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동맹은 매우 쉽다. 쉬운 동맹 위기에 처한 한국. 트럼프에게 동맹관계를 만들기도 깨기도 쉬운 편의적 계약관계라는 것이라고 신문은 비판합니다.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토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봐라. 동맹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이용해왔다.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이 엄청난 부자 나라인데 우리는 돈을 써가며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고 틈날 때마다 말해왔죠. 독일, 프랑스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빚을 졌지만 갚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의 철학이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한미동맹이 어디 한국 한쪽에만 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늘 말하는 것인데요. 한반도의 분단은 1945년 2월 초 얄타 회담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스탈린에 속아 결정한 것으로 미국에게도 역사적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외에는 동북아에 사실상 무지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소련의 참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스탈린의 한반도 분단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가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바람에 이제 영원히 물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에게는 미국의 돈, 미국의 안전 이것만이 문제지 한국의 안전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러니 이번에 드러난 트럼프의 생각이 나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전혀 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지난번 G7 회의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돈이나 쓰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죠. 거기다 북한은 한미훈련 중단을 포함해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트럼프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허버스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분이 지난 10일 지미 카터 대통령도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려 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자신의 뜻대로 양보하지 않으면 언제든 철군이나 감축 등을 하고도 남을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사 사령관은요, 한국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 장성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미군이 다른 나라 장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하자는 마당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되면 국가 비상사태 시에 우리의 안보 역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트럼프는 자신이 내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제외하고 있는 속마음을 일찍이 드러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동맹은 지금 최대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뒤에 한미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조국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정말 걱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창군 이래 최초로 50만으로 감축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감군한다는 말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연히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미동맹을 믿기 전에 우리 안보의 취약점부터 무엇인지를 먼저 차근차근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정밀하게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